안녕하십니까. 커피를 말하는 남자 커멀라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첫 커피에 대한 기억이 보통 인스턴트 커피일 거예요. 제 기억 속에 어렴풋이 남는 게 이제 어머니 아버님께서 식사를 끝마치신 후에 소화하시겠다, 입가심 하시겠다 하시면서 이제 이 인스턴트 커피를 드셨어요. 일명 둘둘둘 커피인데요. 아시는 분들은 전부 다 아실 거예요. 그 둘둘둘 의미를. 유리병 안에 있는 인스턴트 커피 2스푼, 설탕 2스푼, 프림 2스푼. 네, 그렇게 해서 둘둘둘인데, 물론 취향에 따라, 기호에 따라 레시피가 다르겠지만 이 둘둘둘이 가장 무난하고 대중적이었던 그런 맛이었죠. 그렇게 어머님 아버님이 드시다 보면 그 달콤한 냄새 때문에 어렸을 때 저는 진짜 한 입만 달라고 엄청 졸라댔어요. 그래서 겨우 한 모금 얻어먹고 이랬었는데, 그게 대부분 사람들의 첫 커피 기억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만인의 첫 커피가 인스턴트 커피인데, 이 인스턴트 커피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발전됐는지 한번 알아보자고요. 커피를 마스터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알아보기에 앞서 이 인스턴트 커피 알갱이가 원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정말 간혹. 그래서 인스턴트 커피 정의 먼저 보고 가실게요. 인스턴트 커피 정의를 보시면 열탕이나 뜨거운 물에 잘 녹아서 그대로 마실 수 있는 즉석 가공된 커피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녹인다는 거예요. 원두는 녹지 않죠? 우려서 먹는 거죠. 그럼 이 커피 알갱이 인스턴트 커피는 어떻게 물에 녹게 만드느냐? 커피를 추출하고 나온 그 커피 액을 열풍 건조나 동결 건조, 요즘에는 동결 건조를 대부분 사용하거든요. 그 동결 건조를 이용해서 수분은 날리고 알갱이만 얻는 거예요. 그 알갱이가 바로 인스턴트 커피고요. 자, 그렇다면 궁금해 하시는 게 카누 있잖아요. 카누는 완벽하게 물에 녹지 않고 커피 가루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다 드시고 나서 보면. 그 이유는 여기 제가 카누 성분 표시를 가져왔는데, 원재료 자세히 보시면 인스턴트 커피 95%, 볶은 커피 5%. 네, 그 잔 바닥에 남아있는 게 바로 요 5%의 볶은 커피인 거예요. 인스턴트 커피의 알맹이에다가 5% 볶은 커피를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카누도 어떻게 보면 인스턴트 커피죠. 자, 인스턴트 커피가 원두라는 그런 오해는 풀었으니까 이제 역사를 한번 알아볼게요. 이렇게 정말 간편하고 맛있는 인스턴트 커피, 누가 만들고 누가 퍼뜨렸을까요? 네이버 지식 백과를 뒤져보니까 1901년에 쥐보든이라는 사람이 발명을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쥐보든 정말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제가 구글에서 엄청나게 검색을 했거든요. 한글로도 당연히 검색을 해보고 영어로도 검색해봤는데 한글로는 있는데 영어로는 없더라고요. 네, 도저히 못 찾겠어요. 보통은 일본계 미국인 화학자인 사토리 카토가 발명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알려져 있고. 그런데 쥐보든? 그 사토리 카토의 영어 이름이 쥐보든인가? 그래서 이 쥐보든의 정체를 아시는 분들은 네,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사토리 카토가 발명했다는 거, 사실 첫 번째 발명은 아니에요. 그보다 11년 앞선 1890년 뉴질랜드에 이미 특허를 낸 사람이 있어요. 바로 데이비드 스트랭이라는 사람인데요. 여기 제가 뉴질랜드 특허 목록, 그때 당시 특허 목록을 가져왔거든요. 아주 정확하게 3518번에 드라이 커피 파우더라고 써있죠. 이렇게 데이비드 스트랭은 특허까지 내고 판매까지 했어요. 그런데 사토리 카토는 특허도 안 냈고요, 판매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인스턴트 커피를 특허 내고 판매를 시작한 사람은 9년 뒤 1910년에 조지 워싱턴이라는 사람이에요. 조지 워싱턴 하니까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네, 미국 초대 대통령. 그분 아니에요. 그분이 대통령도 하고 막 커피 사업까지 해서 대박 부자가 된 거, 그런 거 아닙니다. 동명이인이에요. 이 조지 워싱턴은 자신의 이름을 따서 조지 워싱턴 커피라고 브랜드까지 냈고요. 인스턴트 커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널리 퍼뜨린 장본인이에요. 그래서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어서 자세히 짚고 넘어가 볼게요. 뉴질랜드에 최초로 특허내서 판매한 데이비드 스트랭, 그리고 미국에서 최초로 발명한 사토리 카토, 이 두 사람의 인스턴트 커피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었어요. 뜨거운 열풍에서 건조시켜서 그 인스턴트 알갱이를 만들다 보니까 맛과 향이 떨어진다는 거죠. 정말 커피의 그 카페인만을 위한 그런 커피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지 워싱턴은 그보다 조금 저온에서 건조시켰기 때문에 맛과 향을 그나마, 정말 많이는 아니지만, 지금처럼은 아니지만 그나마 살려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특허를 낸 거고 대량 생산까지 해서 판매를 시작한 거고요. 자, 조지 워싱턴 커피 처음부터 잘 됐을까요? 아니에요. 사업이란 게 진짜 처음부터 빵빵 터지면서 잘 되면 정말 좋을 텐데,
처음부터 잘 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업이란 게 진짜 연습도 많이 필요하고요.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실력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운때가 따라줘야 돼요. 이 조지 워싱턴도 사업 초기에는 그렇게 큰 인기를 끌진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 조지 워싱턴 커피가 갑자기 대박이 난 계기가 1차 세계대전 때문이에요. 병사들의 보급품에 이 조지 워싱턴 커피가 채택되었다는 거죠. 당연하게도 병사들은 이 커피가 전쟁통에서 위로가 되어줬고 따뜻함이 되어줬기 때문에 엄청난 사랑을 받았고 엄청난 광고 혜택까지 누리게 된 거예요. 정말 운 좋았죠. 그리고 그 운을 제대로 잡았고요. 자, 병사들이 이 커피를 얼마나 사랑했냐 하면요, 커피 한 잔 이렇게 안 불렀어요. 컵 오브 조지. 네, 조지 한 잔. 한국말로 조지 한 잔 하니까 되게 이상하네요, 어감이 진짜. 그만큼 이 브랜드 자체를 사랑하게 되었고 이 조지라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게 되었던 그런 계기가 된 거죠. 자,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1차 세계대전이 4년 동안 이어졌잖아요. 그래서 커피 보급을 4년 동안 한 게 아니냐, 그리고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사실 1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참전하게 건 그 중간 2년밖에 안 됐고요. 그나마도 커피가 보급품으로 채택된 건 1918년 초니까 제대로 보급한 게 11개월? 길어봤자? 네, 그거밖에 안 됩니다. 그 11개월 만에 엄청난 사랑을 받고 엄청난 광고 효과를 본 거죠. 이렇게 커피가 엄청난 사랑을 받게 되니까 브라질에서는 미국을 겨냥해서 커피 농장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고요. 미국 자체에서도 인스턴트 커피 브랜드가 많아지게 되는 그런 커피 붐의 시대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전쟁이 끝나고 나서 계속 이어질 줄 알았던 그 커피 열기가 사그라들었어요. 그래서 우후죽순 생긴 그 인스턴트 커피 브랜드도 다시 전부 다 문을 닫고 빠지는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솔직히 군대에서 겁나게 맛있게 먹던 뽀글이, 초코파이, 사회에 나가서는 막 그렇게 찾지 않잖아요. 그때 그 상황이니까, 그 분위기니까 그게 너무 맛있었고 즐거웠던 거죠. 커피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나마 조지 워싱턴 커피는 브랜드 파워도 있었고 신문 광고도 계속 적극적으로 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네, 계속 대박 행진을 이어나갔던 건 아니에요. 그렇게 근근히 살다가 정말 하필 1929년 미국에 대공황이 터진 거예요. 조지 워싱턴 커피는 안 그래도 힘들었는데 더 힘들어지게 된 거죠. 만약에 전쟁통에서 벌어들인 돈이 아니었다고 그러면 이미 진지게 망했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네, 1939년 2차 세계대전이 터진 거죠. 과연 조지 워싱턴 커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시 한번 천운이 온 건데 이 운을 제대로 잡을 수 있을까요? 이게 너무 길어지면 지루하잖아요. 다음 시간에 한번 이어서 해볼게요. 아직 뒷이야기가 좀 많아요. 네, 지금까지 커피를 말하는 남자 커발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